자, 지금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사건,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했다면서 협박했던, 그러면서 금품을 요구한 일당 남녀 각각 한 명씩 2명. 지금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고 내일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당 중 한 명, 남자가 한 달 전에 저희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공갈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 중 4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에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왔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상대가 손흥민 선수라는 걸 밝히지 않았는데 대신에 현 한국 축구대표 유럽파라고 말하면서 한국 20대 여성 낙태 종용, 카톡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요. 제보자는 여자친구 때문에 알게 됐다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작진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 증거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연락이 두절이 됐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고소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 제보자가 손 선수 측을 협박한 일당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유럽파 선수가 저런저런 이런저런 짓을 했다. 그 증거가 있다. 하길래 저희가 야, 그럼 증거를 내놔. 증거도 우리도 좀 보자. 확인을 할게 했더니 고민 좀 할게.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니 그 뒤로는 잠수를 탄 겁니다. 자, 그때 말이죠. 이 협박범 제보 이유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황당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저희가 정말 다양한 내용의 제보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뭐 먹어라, 증거 자료도 안 주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자, 잊고 넘어갔었는데 최근 손 선수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희도 그게 그거였구나 퍼즐이 맞춰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달 전 이 협박범이 저희에게 연락을 했을 당시 뭐라고 했는지 직접 그 육성을 들어보시죠. 여자친구 때문에 알게 된 내용이고요. 현재 축구 국대예요. 현재 국가대표고 유럽 쪽에서 뛰고 있고요. 어떻게 하다가 폰에서 우연찮게 뭔가를 발견했었어요. 캡처 사진은 고액이 금액이 왔다 갔다 거린 그 캡처 파일 사진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비밀지각서 그 내용이 이제 그 뒷장에다가 자필로 못 쓰고 누가 지장을 두 명이 찍어놨더라고요. 뭐냐 물어봤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를 해서 그 비밀지각서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터진 게 작년 6월이고요. 쎄한 사람이 한 짓거리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하다 뭐하다 항상 그 이미지인데 둘 다 그냥 먹으라고 그냥 제보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왜 증거 자료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다 있어요. 자, 저렇게 다 있다고 하길래 야, 그럼 우리도 그것 좀 보자 했더니 잠수를 탄 겁니다. 네. 자, 본인 스스로도 뭔가 캥기는 게 있었던 건데 자, 일단 지금 들으신 내용 다 주장이잖아요. 네,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익숙한 손흥민 선수 관련된 내용과 굉장히 그 내용이 흡사하죠. 거의 비슷하죠.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자기 그 여자친구를 결혼을 생각해봤던 여자인데 그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캡처 사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캡처 사진과 함께 비밀 유지 각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액이고 그래서 추궁해서 물어봤더니 작년 6월에 무슨 사건이 좀 있었는데 본인이 낙태를 했고 비밀을 유지하겠다라는 각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서 뒤에는 자필로 뭐라고 써 있고 두 사람의 지장이 찍혀 있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해당 선수가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화도 났고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둘 다 골탕 먹으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추측이 되는 항목입니다. 예. 자, 이 20대 여성, 지금 모델 업계 종사자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협박범의 한 얘기,
손흥민 선수 측에도 물어봤어요. 진짜 이 협박범이 하는 얘기가 사실이냐?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야, 일단은 손흥민 선수 측에 따르면 이 여성하고 좋게 만난 거, 교제한 거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임신 사실을 그 여성 측이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사를 듣자마자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손흥민 씨 측은 얘기를 했는데 필요 없다. 만나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3억을 이제 줬기는 줬는데 이때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마 비밀 유지 각서 같은 것도 작성을 했다는 게 손흥민 씨 측 주장이긴 합니다. 또 손 선수 측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당시가 임신했는지 이것도 확인도 안 되는 거고 또 손흥민 씨 아이인지도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련 내용 관련해서는 경찰에 모두 제출했고 초음파 사진 같은 것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감안해서 들으셔야 할 것이 지금 이 남녀 협박 피의자들의 주장, 지금 이 두 사람은 지금 내일 영장 심사를 받는 협박 피의자들입니다. 그런 협박 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 모델업계 종사자라는 여성과 교제를 한 건 맞지만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이제 손 선수 측의 입장인 건데요. 자, 그런데 그걸 막 계속 폭로하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요구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나 했는데 웬걸 지난 3월 갑자기 또 다른 남성이 어떤 다른 남성이 앞서 설명해드린 그런 협박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그 협박범 저희한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통화를 했었습니다. 저랑 노 에이전시랑 그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게 기한도 없고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있고 배상액은 30억을 특정해서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각서를 변경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만약에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까봐 단순하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비밀유지각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쪽 담당 에이전시에서는 하는 말이 고소를 하겠다. 유출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2월인가 3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이 내용 들으면서 제일 황당했던 것이 본인은 제3자잖아요. 남편도 아니고 남자친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각서 내용 변경을 해달라. 그걸 왜 자기가? 네, 그렇죠. 이 남성은 제작진한테 각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올까 봐 이런 이유를 댔지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남성 주장에 따르면 비밀 유지 각서는 죽을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이었고 이걸 어긴다면 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손 선수 측에서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을 유출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 같은 이유로 둘 다 골탕 먹으라는 취지로 제보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협박 피의자는 저는 돈 달라고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지금 들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교수님. 네.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각서 내용만 변경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작년 6월에 이 여성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얘기가 끝났잖아요. 각서도 쓰고. 그런데 갑자기 올해 3월 초에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협박을 했고 지금 언론사에 제보해놨고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다. 그렇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협박의 강도가 세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매니저는 3개월 가까이 이런 협박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것을 얘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우리 허위 사실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라고 얘기해서 고소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협박 피의자는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을 쏙 빼놓고 그러니까요. 마치 자기 전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런 불의한 축구 선수는
가만둘 수 없단 말이야. 뭐. 네, 목적이 있죠. 어. 돈을 그러니까요. 갈취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 이미 이런 공갈이나 이런 전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죠.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갈 미술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제작진하고도 얘기할 때도 자료 갖고 있다 뭐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되니까 발을 빼는 모습도 예.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손흥민 씨 측은 상당히 재질이 안 좋다, 매우 나쁘다, 반드시 좀 처벌해야 된다라고 선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갈 미수라고 하더라도 금액도 크고요. 재질이 불량하면서 전과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도 구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팀장님 내일 오후 2시에 영장 심사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검찰에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오게 되면은 그 영장 실시 심사, 즉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하는 건데 내일 받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7일 날 그 고소장을 접수한 뒤로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하고 나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 같은 걸 압수해 가지고 이제 포렌식했겠죠. 확인을 했고, 근데 이 사건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사안이 크기 때문에 아마 수사 진행 사항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주말에도 리그 경기가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유로파 리그 결승전 또 앞둔 상황에서 아무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